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조엘의 동물농장 갖고 왔습니다. 동물농장은 저희가 진짜 급한 중학생들은 고전은 저랑 천천히 초등학교 때부터 읽어온 학생이 아니라 이제 뭐 2학년이고 3학년인데 빨리 읽고 고등학교 가서 뭐 아무리 꽉 채워야 고등학교 겨울까지 오고 그 이후에 못 오기 때문에 동물농장을 빨리 읽히자 제가 얘기를 했고, 왜냐면 너무 알아야 될 게 많고 이 정도 기본 지식과 배경 지식 깔고 수능 봐야 하고 사탐 풀어야 되고 과탐 풀어야 되고 또 국어 지문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농장을 제가 공들여서 가르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조지오웰 같은 경우는 매년 또 매해 뭐 죽을 때까지 읽어야 될 책, 하버드생이 뽑은 책, 서울대생이 뽑은 책 1, 2위에 거의 조지오웰이 있어요. 그것은 조지오웰 책 자체가, 조지오웰이 쓴 이 이야기 자체가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보다는 거대 역사와 정치와 체제와 이 힘의 균형과 냉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지오웰은 파악했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로 전파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우화, 알레고리 소설을 쓴 거고, 동물농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1984나 이런 책들을 썼는데 결국에는 동물농장이 그 기본적으로 독재와 사회주의와 소련과 스탈린 비판으로 시작해서 권력 비판으로 이제 이어지는 태제들을 쓰기 시작한 작가고, 조지오웰의 문장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면 어떤 문장 하나도 감정을 실은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사실과 팩트로만 된 문장이기 때문에 해석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숨은 알레고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우화의 형식을 빌려서 그 알레고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책을 독퍼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배경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아이들이 동물농장 읽고 왔다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몇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한 명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농장을 읽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 동물농장을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경제체제를 저는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정도는 알아야 돼요. 네 가지 경제체제도 알아야 되죠. 근데 이제 제가 학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를 아시나요? 북한은 공산주의일까요? 사회주의일까요? 쉽지 않죠. 대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가 있는 이제 세대의 그 교과서, 국정교과서부터 쭉 왔던 세대라서 북한에 대한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금기시했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급식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자본주의 안에서도 사회주의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자동차, 버스 이런 것들 다 국가 거잖아요. 국가 공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아니고 버스, 또 지하철 이게 국가 공영인데 이런 것들 다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신자유주의지만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의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세금을 이해해야 되고 복지제도를 이해해야 되고 GDP를 이해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런 국가들과 유럽형 복지국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경제체제 설명하는데 거의 2타임 이상의 회차를 쓸 정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야만 도대체 러시아는 왜 하필 그 많은 체제 중에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전에 어땠길래 자본주의였고, 그리고 그 왕당파가 있었고, 그런 이제 무능한 경제 상황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고 10월 혁명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막 참여해서 나라가 개판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그것을 선택해서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동물농장을 이해하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제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일종의 소비에트 연합이 있었다. 그 농민과 억압받는 노동자와 또 여성과 아이와 이 소비에트 연합이 일종의 뭐 광장 연합 같은 거다. 연합이 있었고 그 연합에서 중심이 됐던 당이 있는데 그게 볼셰비키 당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시작합니다. 그럼 러시아가 이런 상황이었고 얼마든지 사회주의는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였겠구나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동물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주인이 인간이었던 존스 농장은 어느 날 메이저라는 돼지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시 맙시다. 우리는 이렇게 억압받을 필요 없습니다. 막 농장 만세, 막 동물 만세, 평등주의 막 이런 거 설파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 약간 의식이 땡 하고 이제 맞은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일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부조리한데 이거 이상한데 하다가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요. 들이받아가지고 배고픔에 지쳐서. 근데 실제로 10월 혁명 이후에 이 사회주의가 되는데 러시아도 그렇거든요. 너무나 배고픔과 이 수탈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농민과 일반 이 노동자들은 경찰과 또 군인과 싸우다가 군인과 경찰마저 합류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똑같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났는데 준비되지 않은 혁명이긴 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막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소수 돼지들 똑똑한 애들이 좀 이렇게 내가 경영해볼게, 니네는 노동해. 그래서 이제 평등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소수 경영자들이 어떤 식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본주의보다 얼마나 더 부패하기 쉬운가를 보여주거든요. 그들이 이제 부패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혁명이 왜 일어났냐 보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이 혁명이 배반되느냐 요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왜 일어난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배반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정치와 권력이 집중되면 이것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구나를 조지 오웰이 늘 보편적으로 쓰기 때문에 꼭 읽어야 돼. 베스트 책이 되는 거죠. 왜? 그 이야기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라서 일어난 게 아니고 자본주의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이러한 권력관계라는 게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 일어나고, 친구관계에서도 일어나고, 교실에서도 일어나고, 집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널리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역사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고전이라는 것을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동물농장에서 결국에는 돼지들이 정권을 잡고 동물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는데, 동물들은 처음에는 그래 알아서 니네 하라는 대로 할게 하다가 계속 점점점 굶어. 그리고 점점점 일 많이 시켜. 거기다 막 전쟁 나. 그러니까 동물들이 뭐지 이랬는데 어느 순간 돼지들이 동물들을 억압하고 자본주의에서보다 더 심한 수탈과 착취와 또 감시와 처형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자본주의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룬 평등주의 원칙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이 어떻게 부패로 또 어떻게 권력 집중으로 몰락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다 보면 아이들이 막 질문을 해요. 그럼 이승만 박정희 얘기도 막 물어보고 북한 얘기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의 체제 그리고 냉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왜냐면 우리 당사국이잖아요.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아이들 급식 같은 거 얘기할 때 이것이 왜 사회주의 담론에서 이야기되느냐, 종북이냐, 빨갱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데올로기로 우리 삶 속에 왜 들어와 있는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태제이기도 합니다. 자, 동물의 어떤 계급별, 계층별 대변자고요. 이 계층별, 계급별 대변자들은 다 특징이 있고 당시 러시아 사회의 계급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 그 다음에 맹목적인 노동자, 그 다음에 비판론자, 회의론자, 그리고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본주의자, 그런 식으로 중산계급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의 특성을 하나하나 동물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이 하는 말 하나하나는 그 계급의 대표성을 띠고 그 계급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이 계속 엇나가고 갈등하고 헛도는 이야기가 쭉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그냥 선택된 게 아니고 작가가 그 특징을 잡아서 우리에게 하려는 이야기가 있는 동물들이고 대표성을 지니는 동물들이고, 심지어 스킬러 같은 동물은 그 당시에 일종의 조중동 신문처럼 혹은 나라에서 내는 관변신문 같은 그런 언론과 통제의 역할을 했던 라디오, 매체, 지금은 그것이 유튜브로 이제 바로 확장될 수 있죠. 그런 일종의 정치 매체, 그 다음에 양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일종의 대중 스포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락거리, 이런 것들이 왜 탄생하고 왜 들어오고 왜 나가고 또 역사가 어떤 식으로 날조되는가, 왜곡되는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도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 권력 집중의 문제를 이렇게까지 잘 쓸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학 형식적 특징 그리고 계급적 특징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풍자와 우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혁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혹은 맹목적으로 우상화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비판하는 능력이라든지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도 확장될 수 있고, 유명한 여러 가지 권력관계와 언어의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청소년 독자는 문학적 형식 그 자체가 의미를 어떻게 생산하는가, 소설과 형식이 그 주제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로 모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동물농장을 읽으면서 체제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고 계급을 이해하고 나는 어떤 계급이 있고 지금 이 21세기 26년에 읽는 동물농장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고, 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눈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데올로기의 각축장, 그러니까 이 냉전의 체제에 있는 그 남한과 북한의 상황도 조망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망한 사회주의가 지금의 약간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형 형태로 들어와 있고 수정자본주의적으로 어떻게 발현되고 우리 일상의 사회주의도 있고 그것이 섞여 있고, 그런 그것에 대한 기업과 정부와 가계의 여러 가지 경제의 논란이 있고, 이것도 조금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역사를 경제학
철학적 측면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데 여러 축이 있지만 그중에 막스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막스의 경제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본론을 썼고 자본이 어떤 식으로 이윤을 추구하는지 정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대로 지금 이 경제학적 논리를 갖다 댔을 때 역사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고 이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몇 달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분명히 예고한 게 제가 신적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본주의 발전 단계로는 조금만 알면 또 흘러가는 흐름을 조금만 이해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쯤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될지를 우리가 막막하게나마 혹은 정세를 신문을 좀 보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막스의 자본론을 읽은 덕분인데 어쨌든 그것을 공부하면서 이게 모든 문학작품의 역사, 경제가 계속 가거든요. 우리가 아는 분노의 포도도 그렇고 위대한 개츠비도 그렇고 수많은 이 모든 고전은 그 경제적 밑바탕과 그 사회 보장 제도와 그 사회의 어떤 편견, 그 사회의 문화, 이런 지리적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의 올 장르, 올 세트 완전히 선물 세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농장 하나를 이해하는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고 오늘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동물농장 수업하면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노동자 착취가 일어나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 착취가 어떤 식으로 변주됐는지를 두 개를 비교해야겠고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빨리 자본주의보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거 동물농장 읽으면서 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동물농장 안에서 풍차를 건설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재래식 노동 그리고 재래식 기술이라서 무너지고 망하고 전쟁에 패하고 그런데 양식은 줄고 그리고 사회주의 일당 독재 국가를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외부의 압력들에서 계속 굴복하고 결국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보다 더 극악적인 극악무도한 자본주의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가 왜 되는지까지가 나오거든요. 그 과정을 동물에 비유했는데 그것은 아주 탁월하게 비유를 했다. 그런 점에서 동물농장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제가 사실 좀 두서없이 말하지만 동물농장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읽고 좀 또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도 이 사회와 세계를 조망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농장을 통해서 글을 열심히 쓸 거고요. 이 동물농장을 이해하고 그 후에는 여러 이제 관련된 작품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 학생이 추천해달라고 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추천했어요. 이 군주론을 읽어보면 이 안에 독재 어떻게 하는지 다 독재 사용 설명서다. 독재 비법이 다 써있다. 이제 이것도 한번 봐라. 이렇게 했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좀 더 깊이 있는 권력과 언어의 관계를 고찰하고 그 언어의 관계를 굉장히 끝간데 없이 밀어붙이는 1984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동물농장을 지금 중학생들한테 빨리빨리 익히려고 열심히 익히고 있고 설명도 많이 하고 있고 필기하고 아이들이 얻어가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도 많고 질문도 많습니다. 이렇게 동물농장 수업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설명으로 오겠습니다.